네, 안녕하십니까. 2시 10분 되었으니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설계 파트 1 도메인 주도 설계와 이벤트 스토링에 이어 오늘은 파트 2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에 대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순서는 저희 유엔지 솔루션즈 박용주 이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채팅방에 오늘 웨비나 교재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웨비나 진행하시면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저희가 현재 유해진 솔루션즈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해진 솔루션즈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구독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서교하던 유엔진의 박용주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우리 같이 2시부터 4시까지 전자정보 표준 프로젝트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현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고, 네,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셨는데,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자, 대신에 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네이티브 구현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패턴들을 보시게 될 거고, 하나씩 어떻게 그 쓰임새와 실제 랩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건데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구현 패턴을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반의 반도 또한 보여드리는 패턴도 상당히 많은 복잡도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쉽게 그리고 실제 구현 내용들을 실제 필드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딥다이브 내용까지 그래서 이야기보다는 아하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패턴들이 있구나 정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 중에는 개발에 우리 시니어 또는 우리 주니어 전문가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다를 것이겠지만 제가 최대한 천천히 중요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도메인 주제를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 도메인 주제, 그러니까 샘플링에서 코드를 구현하고 전자부 기반의 화면들을 보여드리고 실제 구현체 코드들, 그리고 API 레벨에서 보여드릴 텐데, 실제 도메인 프로세스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make sense지 않더라도, 우리 내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넓은 아령으로 양해해 주시길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트 2.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트 1, 지난 4월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과 관련된 설계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MSA 스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가운데 그리고 위치한, 네. 그 쓰실 거 20번 해도 너무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박용주 이사입니다. 현재 유엔진 솔루션즈는 CNA 관련된 다양한 MSA 프로타이핑과 필드에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온라인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의 분석 설계 전문 도구들을 오픈소스로 스폰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는 도메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 거고 기반에 현재 슬라이드에 보여지고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패턴들이 소개됩니다.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간단하게 코드 레벨까지만 진행되는 내용이고 자, 간단한 설명과 함께 랩까지 하나의 패턴들이 이터레이션 돼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도메인은 말씀드렸던 우리 4대 의무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용보험과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선정해 봤습니다. 우리 1차 때도 오버롤한 템플릿으로 간단한 모델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알맹이를 채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산재 신청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대략의 그 프로세스가 자, 위에 있는 근로자와 병원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급여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제가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봤더니 근로자가 병원에 가서 요양급여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첨부해서 병원에 신청 대행을 하는 프로세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공단에 요양급여서가 신청이 되게 되면 우리 심사를 해야 되죠. 공단에서는 해당 요양급여 신청이 혹시 사기인지, 보험 사기인지 또는 나이롱 환자인지 병원의 특별 진찰이나 실제 사람 현장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우리 조사 담당관들께서 해당 신청서가 어프로브를 한지 또는 불성인지의 여부, 성인과 불성인 처리를 로서 결과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신청 결과가 통보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완료되었을 때 실제 요양급여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함이죠. 이제 요양급여가 승인이 됐고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다시 공단에서 이제 해당 사업주에게 평균 임금 산정을 요청하게 되고 해당 결과를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만료받고 나고 근로자가 관련된 실제 나의 또 다른 실손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명서 확인원들을 또 증명서를 발급하는 요청 프로세스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보실 건복단의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 프로세스는 자, 이러한 페르소나, 우리 DDD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액터들이 이러한 액션을 취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실제 구현 패턴들, 그리고 그 화면들을 같이 설명이 2시간 동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로 다시 도출해 보면, 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가 병원을 통해서 요양급여서를 대행 신청하게 되면, 건복단에서는 해당 상해나 질병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서 현장 조사와 같은 승인 여부의 그러한 디테일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되어지게 되면 어프로브드 되게 되면 근로자가 이어서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되고 사업장의 평균 임금을 산정받아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함께 자, 우리 모든 프로젝트에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이러한 요양급여 신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우리 공단 내에서 진행되는 자, 그러한 심사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상호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이크로서비스 얘기하는 이러한 루즐리 디커플드한 그러한 운영 환경에서 하나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에 전파가 되면 안 되는 장애가 격리되어야 되는 자, 그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성능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건국단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로 3월 달에 매년 3월 15일인가요? 건설업체들은 3월 말까지 이 근로자 보수 총액 신고하는 그런 업무 타스크가 상당히 피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외적인 이러한 신청 업무 때문에 대내적인 처리 업무가 이러한 신고 업무가 같이 덩달아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임을 물론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산재 신청과 관련된 도메인 제약으로는 하나의 신청에서 지급 승인까지가 7일 이내에 처리돼야 되고 그다음에 산재 신청은 평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도메인 제약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참고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오늘 이 세션이 아니라 우리 아마 6월에 예정된 세션에서 런타임에서 보실 수가 있고 오늘은 말씀드린 이 기능적인 요구사항 위주로 어떻게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구현 패턴으로 요구사항이 구현이 되고 실제 배포가 되는지를 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도메인 기능적인 요건에서 우리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자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위를 얘기할 때 이러한 BC 즉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DDD 용어를 접목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 즉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가장 주요한 업무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일반 제네릭한 것들을 나누는 서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코어 도메인, 스포팅 도메인, 제네릭 도메인이라고 불려집니다. 말씀드린 요구사항에서 스포팅 도메인은 이러한 통계라든지, 그죠? 공단 입장에서는 각 그 산지 신청권에 대해서 승인과 불승인의 통계 또는 일자별 또는 사업장별, 병원별 통계 정보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산지 신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업무들, 메인되는 자동차 엔진에 비할 수 있는 도메인은요, 말씀드린 요양급여를 우리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신청 접수, 그리고 심사, 그다음에 이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말씀드린 산정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코어 도메인에 준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보실 수가 있죠. 또한 우리 근로자들은 현재 내가 신청한 이러한 그 민원건이 어느 정도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시보드에 준하는 쇼핑몰의 마이 페이지라고 하죠. 이러한 업무가 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네릭 도메인은 자, 우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주요 공통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달력 캘린더라든지 뭐 공지 자료실, 뭐 투표와 같은 그죠? 그런 것들이 제네릭 도메인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산지 신청을 자, 모델링, 이벤트 스투밍으로 해당 도메인을 모델링을 해보면요. 지금 보신 대로 자, 아마 우리 말씀드린 4월에 있었던 또는 이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이 표준 분석 도구에 처음 보신 분들은 알록달록한 노란색, 파란색 이러한 색상들의 박스로 보이는데 자, 보시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위 후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벤트 스토밍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해내는, 도출해내는 그런 방문문 중에 표준화된 하나의 그러한 DDD 기반의 실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요 사각형을 산재 신청 바운디드 컨텍스트 DDD에서 그리고 산재 신청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산재 심사, 보상 및 지급, 그리고 알림, 처리 통계와 같은 총 5개의 사각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사각형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의 액터가 여기 있네요. 액터가. 자, 다시 한번 퀵하게 근로자와 병원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심사 결과가 알림 서비스로 통보가 되고 다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이 앞으로 간혹 나올 텐데, 한 가지만 우리 알고 계신 또는 파트 1을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또 처음 보신 도대체 이게 뭐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밍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렌지색 위에 이벤트라고 보이시죠? 오렌지색의 이 이벤트 얘를 도메인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모든 도메인에서 모든 우리 레가시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프로세스들, 트랜잭션을 이 도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도메인은 산재 신청 서비스 내에서 뭔가가 트랜잭션이 벌어지고 난 그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부에 도메인 상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된 상태를 도메인 이벤트라고 부르고 이벤트 중심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석 설계하는 그런 실천법을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불러요. 이벤트와 브레인스토밍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서 산재 신청에도 산재 심사에도 보상 지급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액터가 자, 이 파란색은 커맨드라고 불렀죠? 커맨드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도메인 이벤트를 레이징하는 뭔가 원인 행위예요. 우리 프론트엔드 UI 버튼이 될 수가 있죠. API라고 하는 근로자가 신청하게 되면 내부에 커맨드가 도메인 상태 변화를 가합니다. 도메인 상태 변화는 자, 데이터베이스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뭔가를 무에서 유를 만드는 크리에이션 있던 녀석의 상태를 변경하는 스테이트 체인지를 가하는 업데이트 그리고
다시 U에서 무 없는 상태로 만드는 딜리션이 되게. CRUD에서 그렇죠. CUD가 커맨드입니다. 다시 볼게요.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그러한 어그리게이트 내에 상태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러한 상태 변화의 결과 커맨드는 도메인 이벤트를 레이징하는 이벤트의 아주 중요한 이벤트 스토밍에서 그러한 스티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렇죠. 내부에 우리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이러한 커맨드 이벤트가 존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청된 산재 신청 요양급여 신청권은 내부에 특별 진찰이라든지 추가 심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현장 조사관인지 담당자께서 산업 현장이나 병원에 가서 사실 조사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하게 되면요, 이 이벤트 판정한다는 얘기는 접수된 이 요양급여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그 결과 업데이트라는 거죠. 이 진위 결과가 어프로브드다 또는 디스어프로브드다. 물론 이 심사가 떨어지게 되면 또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그 액션에 따른 도메인 이벤트에 따라서 이벤트가 꼬리를 물어서 전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우리 기간 레가시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도메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갠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작은 단위의 섭 도메인으로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쪼개내는 자, 그런 행위를 전환의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고 실제 도메인 모델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구현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은요. 제가 미리 그려서 자, 보시게 되면 실제 이벤트 스토밍은 우리 수행 업체와 우리 비즈니스의 우리 기관, 제가 예시로 든 모델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죠. 함께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 팔레트에 있는 이벤트, 커맨드, 이 스티커를 가지고 도메인을 그대로 우리 아주 알록달록한 스티커로 모델링하는 IT에 대한 제반 지식이 없더라도 아주 쉽게 도메인을 쪼개낼 수 있는 또는 신규 서비스를 이벤트 스토밍 기법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애자일한 그런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벤트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스티커를 이벤트에 대한 라벨링을 하긴 한다고 라벨링을 붙여서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요 IT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자 말씀드린 대략 20년 정도 먹은 우리 DDD라고 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프로치 중에 DDD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자, DDD가 크게 보시면 전략적인 단계, 전술적인 단계로 나눠집니다. 전략이 큰 그림을 그리고 빅픽처, 두 번째 실제 구현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에 있는 작은 용료로 쪼개는 작업, 그리고 이 라벨링 하는 작업만 우리 실제 비즈니스 유저, 도메인 기획자와 같이 하는 거고요. 이 중간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이라든지 인터페이스에 준하는 또는 어그리게이트의 상태 저장을 위한 이러한 속성들은 말씀드린 우리 전술적인 단계, DDD에서 택티컬 디자인, 이벤트 스토밍의 디자인 레벨이 준하게 됩니다. 디자인 레벨.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다. 이벤트 스토밍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축구의 전반전은 고객과 함께, 후반전은 수행팀에 또는 고객의 ICT 팀이 계시거나 전산 담당자와 함께 모델을 만들게 되면요. 이게 곧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얘기하는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의 모델링, 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밍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탭에 보시면요. 자, 우리 해당 얘기 내용은 구글링에서 위키피디아에 그대로 조회한 내용이고 표준 방법론이다 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 쭉 봤더니 뭐를 가지고 한다? 실제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러한 벽면에다가 붙이는 워크숍 기반이에요. 뭐를 가지고? 스티키한 노트인 포스트잇을 가지고 우리 애자일한 프랙티스들이 많은 이 포스트잇으로 많이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 내려봤더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린 도메인 이벤트 해당 시스템에 벌어지는 이러한 도메인들을 자 커맨드 보실까요? 커맨드를 보시게 되면 커맨드는 모르겠는데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상에서 실행이 되고 커맨드가 실행되어지고
액터가 뭔가 의사결정에 의해서 어그리게이트 실행되고 뭐를 만든다? 도메인 이벤트를 만든다. 이게 이벤트 스토밍의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이거만 캐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맨드는 우리 페르소나, 즉 액터가 뭔가를 행하게 되면 어레이트 내부의 상태 변화가 가해지고 그게 도메인 이벤트다. 하나 더 위에 보시면요. 도메인 이벤트를 만드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커맨드가 그랬던 것처럼 팔럿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에요. 얘 또한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보시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페르소나가 근로자가 병원과 함께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커맨드 어그리게이트에 신청됨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벤트가 자 그런데 이 커맨드의 액터는 사용자 또는 시스템이에요. 페르소나가 자 그런데 말씀드린 이 팔럿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벤트에 반응합니다. 여기 이벤트에 반응하게 되죠. 이벤트라면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렇죠. 뭐 어딘가에 도메인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딘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라고 브로드캐스팅을 할 거고 우리 모델에서는 산재 심사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자, 해당 도메인 이벤트를 리슨하고 있습니다. 구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자 보신 이 커맨드는 페르소나가 우리 액터, 근로자나 그렇죠. 사람이 아니죠. 졸라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다? 백엔드에서 우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벤트를 수신해서 우리 서버가 산재심사 마이크로 서버가 백엔드에서 동적으로 실행되는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르소나로부터 실행되는 커맨드도 이벤트를 레이징하고 이벤트를 리슨해서 실행되는 팔로시 또한 이벤트를 생성하게 되죠. 두 개. 이 두 가지 정의만 잘 캐치하시면 아주 쉽게 이벤트 스토밍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을 미리 그렸고, 이제 이렇게 대충 흘러가겠다 눈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산재 신청 이벤트 스토밍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다가 뭐를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모델에다가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패턴들을 적용해서 쪼개어진 서비스들 간에 적용해야 될 패턴이라면 그 구현 개발 요소가 되죠. 그죠? 대충 생각해 보시더라도 개발 요소라 하면 자, 마이크로 서비스가 상호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제 레가시와는 달리 한 배를 타지 않고 따로따로 작은 배를 타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카약을 타고 빨리빨리. 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렇죠. 뭉쳐져 있을 때 이게 떨어져 있을 때 상호 통신을 해야 되죠. 하나의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응답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끼리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벌어지죠. 그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다양한 패턴들, 그죠? 그러한 패턴들 중에 이 사가 패턴이라고 하는 걸 오늘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스파게티 네트워크, 상호 떨어져 있는 토폴로지를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런 민원 신청과 관련된 통합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어진 A 서비스가 특정 부분만큼을 가지고 있을 거고 B 서비스가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어서 실제 프론트엔드의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리스판스로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죠. 각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십시일반 모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 모으는 패턴을 또 보시게 될 거고요. 자, 말씀드린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컨시스턴시를 맞추는 트랜잭션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패턴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그다음 테스트가 아주 중요하죠. 테스트가 물론 우리 레가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쪼개진 마이크로 서비스가 A 서비스가 우리 산재 신청 서비스가 산재 심사 서비스의 특정 API를 참조한다고 보겠습니다. 디펜던시 API를 참조하고 있고 자 그러한 디펜던시가 있을 때는 개발 단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저 API가 있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개발할 수가 있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테스트 패턴은 말씀드린 디펜던시 마이크로 서비스 API를 다양한 우리 전략으로 다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존재하는데 그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패턴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인증인가 마찬가지죠. 우리 이가고 프레임워크에도 해당 커뮤니티에서 JWT 토큰 기반의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그러한 토큰 기반으로도 패턴을 보여드릴 텐데, 아주 그 클라우드에서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한 그러한 엔터프라이즈들이 선호하는 또는 그러한 그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SSO에 개런티된 이러한 그 특정 스택을 솔루션을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런 다양한 패턴들은 지면상 여기까지 소개가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패턴으로 그러니까 물밑에서 그런 개발 구현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도메인과 간단하게 우리 이벤트 스트리밍이 어떻게 그리고 주제인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구현 패턴들을 아주 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패턴이 적용되어서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적용되어서 자, 이제 샘플입니다. 자, 실행 중인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요. 보실까요? 자, 주제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사이트 현재 이러한 그 템플릿은 우리 이가브 기터브에서 디폴트 백엔드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우리 해당 서비스는 파스 우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또 런타임 클라우드 런타임에 올린 게 아니라 로컬에 올린 거예요. 클라우드 어딘가에 있는 VM 하나에 올렸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메인이 보여지고 있고 자 말씀드린 산재 접수 마이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산재 심사와 관련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다음에 해당 완료된 민원건에 대한 컴pen세이션, 지급하는 보상 지급,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 정보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돼서 해당 이가브에 있는 디폴트 프론트엔드에 동적으로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아마 우리 전자정부 이가브에 있는 컴포넌트인 알림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페이지를 어떻게 자, 모델링부터 킥하게 다양한 구현 패턴을 적용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구현 패턴의 각 챕터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수 들어가서 등록하게 되면 그렇죠. 해당 근로자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 패턴 중에 인증과 인가라고 말씀드린 SSO 스택 중에 CNCF 재단에 자, 키클락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SS를 위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타임아웃이 됐네요. 아마 계정이 네이버닷컴의 어드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 산재 신청해서 그죠? 네, 등록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가 병원에 같이 소견서와 함께 등록하는 거고 등록되게 되면요 이벤트 펍스으로 자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심사에 등록이 되게 되고, 자, 접수된 요약건에 대해서 요약건 하나 볼까요? 데이터가 있네요. 얘를 클릭해서. 자, 그러면 우리 공단 내에 담당자께서 현장 실사를 나가시게 되고, 사실 조사를 판정하게 되면, 그죠? 조사 결과, 이거 나이롱 환자가 아니네. 보험 사기가 아니네 해서 승인되게 되면, 다시 우리 근로자가 휴 급여를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센스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담당 관계자님도 지금 들어와 계신 걸로 아는데, 네, 그냥 대충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 패턴이고, 자, 이 중에서도 저희가 짧은 2시간 안에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말씀드린 트랜잭션 관점입니다. 약간 이제 개발 쪽으로 약간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은 그렇죠. 뭐죠? 우리 그 데이터의 적합성을 맞춰야 되는 오로와 나승이죠. 되려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분산 환경입니다. 분산 플랫폼이고 그래서 레가시에서도 이런 2PC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죄송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기종이고 심지어 채택하는 각 팀, 산재 신청팀과 산재 심사팀이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소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RDBM일 수도 있고 심사팀에서는 노에스큐엘 기반의 다른 DB를 심지어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2PC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내가 사용했던 이 분산 트랜잭션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등장한 패턴이 말씀드린 사가 패턴이라고 하는 구현 패턴이 나옵니다. 사가 패턴. 이 사가는 대스사시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는 원서에 보시면 각 쪼개어진 우리 산재 심사, 산재 신청, 뭐 우리 지급, 보상 지급과 관련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각각의 로컬 트랜잭션. 아까 말씀드렸죠? 커맨드가 로컬 그 저장소에 뭔가 이벤트를 레이징하게 되는데 각 서비스마다
해당 서비스의 그 이벤트는 이미 로컬, 각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에 트랜잭션 커밋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각 서비스의 로컬 트랜잭션이 끝나고 뭐라고요? 이러한 이벤트를 레이징하게 되고 다른 서비스가 그 이벤트에 반응해서 이벤트를 수신해서 다시 로컬 트랜잭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내부의 커밋이 끝나게 되고 이벤트를 뭔가 공용의 이벤트 저장소에 가져가세요 올리게 되면요. 다른 서비스가 그래서 하나의 풀 프로세스가 쪼개어진 각 서비스의 로컬 트랜잭션의 시리즈다. 연속된 1년이 된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패턴을 사가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패턴. 자, 그래서 사가 패턴은 해피패스일 때는 좋은데 중간에 진행하다가 뭔가 롤백에 준하는 컴펀세이션, 롤백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보상 처리라고 하는 컴펀세이션 트랜잭션에 준하는 이벤트를 레이징하고 자, 어쨌든 순방향, 역방향의 각 서비스들 간의 트랜잭션을 로컬 트랜잭션의 중간에 이벤트라고 하는 매개물로 그렇죠? 얘를 통해서 맞춘다라고 해서 대스사시의 의미를 가지는 사가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사가 패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노란색의 육각형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주문 서비스, 이게 주문이네요. 쇼핑몰.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있을 때 주문 서비스가 커맨드가 외부로부터 요청을 우리 서비스 내부에 변화를 가하고 도메인 이벤트인 오더 크레이트를 이벤트를 퍼블리시, 이벤트를 레이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이벤트 채널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방식이 뭐라고요? 사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사가 패턴에도 코레오그래피라고 하는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 걸음 더. 자, 이 사가에도 코레오그래피는 안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주문 서비스가 뭔가 비즈니스가 처리되고 이 이벤트를 그냥 요청해버리게 되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이벤트를 가져가는 거야. 그 이벤트를 말씀드린 대로 퍼블리시, 뭐 레이징,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단톡방에 내가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하죠. 다른 그 단톡방의 참가자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가능할 때, 지금 당장은 안 보고, 가능할 때, 그렇죠. 수신해서 뭔가 대화의 그 컨시스턴시, 대화의 트랜잭션을 맞추죠. 그러한 패턴이 우리 사가에서도 첫 번째 코레오그래피라고 부른다. 코레오그래피는 참고로 안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의 클래식 BGM에 따라서 이 도메인 이벤트라고는 BGM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팀이 그 이벤트는 주인이 없어요. 필요로 한 팀이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벤트와 우리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1대1의 관계에 있고 코레오그래피다. 뭔가 다른 녀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사가에도 코레오그래피가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전자를 코레오그래피 사가, 후자를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라고 불러요.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렇죠. 오케스트레이터 뭔가 중앙에 제어하는 지휘자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앞 슬라이드와 다른 점이 주문팀에서 커맨드가 자기네 내부의 상태 변화를 가하게 되고요. 요 녀석이 중심. 자, 오더 사가라고 하는 오더 사가 아, 중앙에 제어자, 컨트롤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오더 사가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오케스트레이션 후자의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벤트 스트리밍 모델이 달리 그릴 수가 있다. 자, 차이점은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시면 자 말씀드린 코레오그래피 사가는 자 보실게요. 여기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주문 산재 신청팀에서 이벤트를 던지고 심사팀에서 이벤트를 수신하게 됩니다. 심사팀이 수신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는요. 말씀드린 대로 자, 산재 신청팀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던질 때 뭐가 만들어진다? 약간 다르죠? 얘기해 보실게요. 자, 요 릴레이션이랑 요 릴레이션. 중앙에 오케스트레이션 사가 지휘자 한 분이 만들어져서 자, 휴양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내가 자, 보시면 1번 신청과 관련해서는요. 네. 요양급여 신청하고 순서가 있죠. 2번 심사팀에 커맨드를 호출할 거고 3번 그 이벤트 결과를 받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4번
3번, 4번이죠? 네, 사가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가 이 참여자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이벤트의 발행과 이벤트의 수신이 그 코드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케스트레이션 사가 방식의 이러한 펍섭을 준용하는 하이브리드하게 가져가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코레오그래피의 이런 커맨드 추적이 워크플로우의 전반적인 파악이 힘들다. 그래서 이 사가의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를 접목을 해서 중앙에 뭔가 워크플로우를 제어하는 프로세스, 사가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코레오그래피 사가와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를 하이브리드하게 적기죽수에 잘 구사를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 관점에서 패턴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이벤트 스토어, 앞서 말씀드린 도메인 이벤트를 다른 팀에서 수신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추가적인 스택이 필요합니다. 메시지 미디에이터 또는 이벤트 스토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각 팀의 이벤트가 모여지는 그러한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아키텍처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EDM,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 중앙에 있는 이 브로커를 이벤트 스토어라고 불러요. 이 카프카라고 하는 녀석이 대표적이죠. 이 카프카 스택을 가지고 아마존에서도 MSK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 바닐라 카프카 그대로 가져다가 잘 포장해서 아마존이 또 수익을. 자, 이제 말씀드린 이벤트 스토어는요, 메시지의 프로듀스와 수신 메시지 프로바이더죠. 그 다음에 브로커, 카프카, 메시지를 수신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가 도메인 이벤트를 그죠, 수신, 서브스크라이빙 할 수도 있고, 퍼블리싱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때 내가 다른 팀의 도메인 상태 변화에 따라서 반응해야 될 때는 내가 그 해당 이벤트를 수신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팀의 도메인 상태가 다른 팀에 필요할 때는 또 내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또 발송을 해야 됩니다. 각각 역직리러와 시리얼라이즈와 디시리얼라이즈 작업이 또 패턴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이벤트 저장소를 SSOT, 진실의 원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 금목단의 산재 신청과 제가 임의로 만든 산재 심사, 보상 지급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이벤트 스토어, 즉 EDA 패턴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그렇죠. 모델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도메인 이벤트가 실제 시스템적으로는 산재 신청팀에서 요양급여 신청된 이벤트를 어디에다가 저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퍼블리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델상에서는 심사팀이 팔럿이라고 하는 스티커로 이벤트 리스너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즈 라이브러리에 우리 이벤트 구독 리슨 아키텍처가 다시 이벤트를 가지고 와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다시 역직리를 해서 필요한 커맨드를 만들어서 내부에 상태 변화를 가하고, 그렇죠. 커맨드는 CU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CUD가 곧 트랜잭션이고 필요로 할 때 도메인 이벤트를 마찬가지. 그래서 도메인 이벤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워킹하는 게 기본 이벤트 펍섭, 우리 사가의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하나만 같이 랩으로 보실게요. 하나만 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랩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벤트 스토밍 모델을 다양한 구현 패턴을 가지고 저희 펍섭 모델에서 MSEasy라고 하는 온라인 기반의 모델링 도구가, 자, 이벤트 스토밍 모델에 대해서 코드 프리뷰라고 하는 모델 기반의 기본 스켈레톤 코드라고 할까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쪼개어지고 코드들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해당 코드에 말씀드린 구현 패턴들을 토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다? 산재 신청 심사 마이크로 서비스가 기본 코드들이 내가 원하는 해당 프레임워크 또는 코드 기반으로, 나는 스프링 부트로, 또 나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로 볼까요? 얘가 다시, 그리고 말씀드렸던 우리 슬라이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현 패턴들이 토핑으로 제공이 돼요. 말씀드렸던
이러한 SSO도 마찬가지고 전자부 이가부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체크만 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 코드는 그렇죠.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스프린트 때, 임플리멘테이션 스프린트 때 각 팀의 데브옵스 개발자께서 구현을 하시게 되는 거고, 모델 때는 이런 모델 기반의 기본 코드들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각 사각형을 바운디드 컨텍스트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후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산재 심사는 디스플레이 네임이고, 자, 내부적으로는 심사, 저는 이렇게 어세스먼트, 보상은 컴pen세이션, 산재 신청은 우리 액시던트라고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델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내려보시면요. 이렇게 액시던트가 계속 보이실 텐데 뭐라고요? 산재 신청,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우리 대국민 접점에 있는 산재 신청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사는 어세스먼트로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컴pen세이션은 심사. 그 다음에 알림 서비스와 통계가 각각 노티피케이션, 스태티스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역 패턴들을 MSEG 요 툴은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토핑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그 이스티오 스택을 붙이겠다 또는 SS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이가부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관련된 코드들이 추가가 돼서 좀 더 개발 단계를 애자일하게 할 수 있는 외곽 코드는 이 MSA 이즈라고 녀석이 제공을 하지만 얘가 절대 코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 사이트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코드대로 커스텀하게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 아주 심플하게 정의만 하게 되면요 정의한 그 프레임워크대로 코드가 짠하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토핑을 붙여서 제가 개발 환경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모델을 이렇게 GitHub이라고 리파지토리에 올렸고 자 바로 기시 주거하는 환경에서 바로 로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환경을 로딩해서 보여드릴 우리 구현 패턴은 말씀드린 사가라고 하는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정합성을 맞추는 패턴이 될 거고, 자 말씀드린 대로 요양 그 급여를 신청하는 산재 신청 팀에서 커맨드로 제가 이 CLI 기반으로 커맨드 하나를 넣어서 상태 변화를 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도메인 이벤트가 어디에 중앙에 이벤트 스토어에 퍼블리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양 산재 심사팀에서 심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이벤트 펍서버로 통신하는 방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모델에 있는 녀석이 자, 우리 여기에 보시면 클라우드 아이디고요. 똑같이 올라왔죠? 여기 액시던트가 산재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 어세스먼트, 보상. 자, 그리고 이가부의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네, 내부 통계, 그 다음에 알림 서비스 이렇게 있고 나머지 스택들은 그냥 우리 이 교구가 필요에 따라서 뭐 게이트웨이라든지 생성해준 메타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스 폴더에서 자 보실게요. 먼저 해당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린 우리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서 여기 스테이트 체인지가 가게 되고 그다음에 도메인 요양급여 신청됨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벤트가 말씀드린 우리 카프카라고 하는 이벤트 스토어에 퍼블리시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마이크로 서비스를 따로따로 기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cd 액시던트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스택은 네, 메이븐 프로젝트 빌드로 메이븐 스프링부트의 원으로 기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내 로컬 VM에서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액시던트 마이크로 서비스가 지금 기동이 되고 있고 자, 하나 더 동시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터미널 새로 열어서 이제 산재 심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자, 바로 이어서 기동해 볼게요. CD 어세스먼트 동일하게 그레이드 또는 메이븐 스프링부트의 런. 자, 우리 이가버에서도 스프링 기반의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에이밍해서 겨냥해서 내놓은 피보탈의 이 스프링 랭귀지를 우리 이가브가 다시 랩핑해서 아주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액시던트 이런 스프링 랭귀지 스프링 부트가 기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산재 심사 서비스가 기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웹 브라우저의 GUI 기반의 API를 써도 되지만 저는 CLI 기반의 HTTP 클라이언트로 커맨드, 즉 산재 심사 요청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산재 요청과 산재 심사 마이크로 서비스가 기동이 됐네요. 8083번은 이 산재 심사 마이크로 서비스고 8082번이 액시던트 산재 요청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동이 됐네요. 아까 네, 우리가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맨드에서 제가 8082번이 로컬호스트에 8082번이 현재 액시던트 요양급을 신청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됩니다. 서버 루트에 접속했더니 뭔가 내려오네요. 액시던트 여기에 자, 바로 커맨드로 이벤트를 레이징 해볼 텐데, 싸가 패턴입니다. 자, 이벤트는 카프카라고 하는 말씀드린 이벤트 스토어. 카프카 이외에도 다양한 레비덴큐라든지 액티브엔큐 많죠. 또 각 CSP들이 메시지 저장소를 제공을, 그러니까 아마존의 MSK와 같은. 자, 우리 로컬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인프라라고 하는 폴더가 말씀드린 로컬에 테스트할 때, 개발할 때 사용할 이벤트 스토어에 카프카가 있는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D 인프라 한 다음에 자 카프카를 기동하겠습니다. 아 카프카가 기동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포트를 봤더니 9092라고 하는 카프카가 기동이 됐습니다. 참고로 9092는 카프카 이벤트 스토어가 사용하는 디폴트 리슨 포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처럼 그죠? 카프카에서도 카프카 클라이언트로 각 산재 요청 이벤트가 제대로 수신이 되고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클라이언트 스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카프카 클라이언트를 기동해 보겠습니다. 카프카는 9092로 실행이 됐고 IDE가 열릴 때 카프카 실행된 서비스에 들어가서 카프카 바이너리가 있는 데서 카프카 컨슈머로 이렇게 이벤트를 구독해 보겠습니다. 옵저버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카프카의 푸픽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카카오의 단톡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단톡방에다가 내가 그 대화를 수신하고 또 대화를 보내기도 합니다. 카프카의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산업 사고, 산업재해 토픽 이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 우리가 확인한 액시던트가 8082번이었죠. 8082번에 자 보시면 제가 하나의 커맨드 자, 지금 선택되어져 보여지는 API를 REST API라고 부르고 8082번이라고 하는 산재 신청 마이크로 서비스의 커맨드 포스트라고 하는 생성 커맨드를 부릅니다. 해당 커맨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이 커맨드에 준하는 REST API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커맨드로 말미암아 내부에 새로운 요청건이 신청되게 되고 도메인 이벤트를 카프카에 쏘게 됩니다. 그러면 설정에 의해서 산재 심사가 해당 도메인 이벤트를 수신하게끔 우리 모델링이 되어 있죠. 여기 점선으로. 그렇죠? 점선 약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럿이 하는 역할은 그렇죠. 도메인 이벤트에 있는 해당 근로자의 그러한 요양급여 신청 정보를 우리 요양급여 내부 스토리지에다가 다시금 적는 거예요. 요양급여 아이디를 딸 거고, 그죠? 적고 나중에 판정을 위해서 뭔가 스테이투스도 관리를 할 거고, 자, 바로 요양급여 신청을 보내볼게요. 엔터. 우리 UI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포스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면 요양급여가 신청됨이라고 하는 사용자의 신청 커맨드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제가 아까 그 카프카라고 하는 이벤트 스토어에 클라이언트를 올려놨죠. 여기 바로 위에 탭입니다. 이를 눌러봤더니 자, 지금 보시면요.
크게 두 개의 도메인 이벤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만큼의 도메인 이벤트. 자, 이것만 먼저 보시면 먼저 신청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프론트에서 보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사업장 정보라든지 근로자 아이디, 근로자명, 병원 코드와 의사소견서 누락됐네요. 자, 그 다음에 사고 유형에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됨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벤트가 어디에? 이 카프카 클라이언트 이벤트 스토어에 아, 생성되었음을, 퍼블리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이 사실조사 생성됨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벤트는요. 자, 그렇습니다. 보시면 방금 API로, 즉 프론트에서 근로자가 보낸 신청건이 내부에 이미 커밋이 됐어요. 내부에 커밋이 되고 말씀드린 요양급여가 신청된 이벤트가 이벤트 스토어에 보였죠. 그 도메인 이벤트를 필요한 심사팀에서 가지고 와서 누가요? 팔러시가 이벤트에 리액티브가 반응하는 팔러시가 가지고 와서 내부의 정보를 수정했죠. 우리도 아이디를 따고 그죠? 요양급여, 어그리게이트, 요양급여 뭐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요양급여 팀에서도 뭔가 변화된 사실조사 생성됨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벤트를 마찬가지 카프카에다가 이벤트 스토어에다가 소스 트루스에 보냈기 때문에 이 카프카라고 하는 동일한 이벤트 스토어에는 두 개의 도메인 이벤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쇼핑몰에서 홍길동이가 A 상품을 주문했을 때 오더 플레이스드 도메인 이벤트에 따라서 자 배송팀에서는요 딜리버리 스타티드 배송 정보를 그쵸 주문 정보를 보고 그다음 그 배송 홍길동이 집 자택으로다가 배송하는 오더 플레이스드 이벤트가 보여질 거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는 그쵸 배송팀은 딜리버리 스타티드 상품팀은 어떤 도메인 이벤트를 레이징할 수 있을까요? 주문팀의 주문 정보를 보고 그렇죠 주문 QI만큼 해당 상품의 재고가 차감되는 스탁 디크리즈 그죠? 그 이벤트가 이렇게 레이징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됐고요. 자, 여기는 휴먼 인터벤션, 휴먼 인드루프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요양급여를 공단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해야죠. 그렇죠? 금액이 클 때는 병원에 간다든가 산업재해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단께서 조사 결과를 마친 다음에 결과를 그렇죠? 여기에 기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산재심사 마이크로서비스 또는 백오피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또 지금처럼 API를 보내겠죠. 커맨드를 보내겠죠. 그러면 사전조사가 승인됨 또는 불승인됨으로 도메인 이벤트가 레이징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게 이벤트 드리븐한 아키텍처 또는 사가 패턴 또 이러한 설계 도구가 이벤트 스토밍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베이스로. 자,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설명드린 현장 심사팀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장 심사팀에서 마치게 되면 자, 그 사실조사 마이크로 서비스는 8083번이에요. 여기. 자, 마이크로 서비스가 생태계가 다릅니다. 우리 레가시에서는 동일한 프로세스 안에 저 로컬 메모리를 같이 참조하는데 한 배를 탔고 마이크로 서비스가 각기 달라요. 구현하는 스택도 다르고 데이터 저장수도 다르고 심지어 랭귀지도 다르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랩에서는 8083번 서버 엔드포인트로 기동되어 있습니다. 자, 조사관께서 실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자, 조사 결과를 처리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밑에 커맨드 보시면 8083번 어세스먼트는 현재 심사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엔드포인트.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조사 대상인 1번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하고 왔더니, 나 이름이 아니네. 자, 코멘트를 답니다. 이렇게, 쾌유를 바랍니다. 하고 코멘트를 달고 엔터 하게 되면요. 자, 8083번 마이크로 서비스도 저 내부에 이제 그 심사 결과가 등록이 되게 되고, 그렇죠. 도메인 이벤트가 개를 보랍니다. 조사가 승인되었다라고 이벤트 스토어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 우리 커맨드 액션에서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도메인 이벤트가, 그리고 급여 처리 대상이네요.
급여 처리. 우리 그 홍길동이가 근로자가 신청한 당사자가 휴업 급여를 신청할 반드시 신청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리할 준비를 하는 그에 준하는 도메인 이벤트가 해당 이벤트 스토어에 정상적으로 레이징 되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실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중에 하나는 RPC에 따른 스킷 브레이커 패턴이 되겠습니다. 스킷 브레이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간혹 보시고 계시죠. 주식시장에서 과열됐을 때 잠시간 과열된 그 시장을 식혀가는 뭐 20분인가요? 스킷 브레이크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스킷 브레이크는 회로 차단기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쪼개져 살아가되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A 서비스가 B 서비스에 자, 우리 교재에서는 주문이 딜리버리를 호출하고 있음을 주문이 되었을 때 배송 프로세스를 이그니션하는 스타트하는 URL을 찌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배송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웹스케일드 기반의 장애라 하면 물론 배송 서비스가 다운타임 죽어 있을 때도 장애지만 배송 서비스의 레이턴시가 응답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때 그죠? 우리 감히 고객의 인내 한계에 도전하는 것 또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가 전파되지 않고 이러한 그 장애가 전파되지 않고 장애가 아이솔레이션 격리되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킷 브레이커, 우리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두꺼비 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두꺼비 집은 어디에다가, 자, 오더가 배송을 호출한다고 했을 때, 콜러에게 또는 비호출, 콜더 시스템에 콜러에게 달아야 되죠. 콜러 시스템에 서킷 브레이커, 두꺼비를 설치하고, 딜리버리로부터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망부처럼 기다려서 장애가 우리 방화벽을 설치해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런 패턴이 스킵 브레이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스킵 브레이크가 있고 평소 아주 헬스한 응답 시간은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배송팀에 테이블 락이라든지 OM 때문에 트랜잭션이 아주 롱하게 실행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그렇죠. 주문팀에 설치한, 요렇게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킵 브레이크가 알아서 두꺼비집을 내려버려요. 해당 커넥션을 끊어버리고 스킵 브레이크가 응답을 보내어서 fail fast 전략이라고 부르는 스킵 브레이크 패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킵 브레이크가 응답하는 거죠. 응답하다가 배송 서비스가 뭔가 장애가 회복이 됐네요. 일시적인 장애한다 봅니다. 그런데 다시 스킵 브레이크가 트래픽을 넘겨서 내려오는 자, 이런 패턴이 스킵 브레이크 패턴. 개발 구현 때 또는 우리 파스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쿠버네티스가 또 다양한 그런 스펙으로 이런 메쉬라고 하는 스택으로 스킵 브레이크들을 리잘리스한 피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킵 브레이크 패턴 우리 건복단의 산재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보고 간단하게 랩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직접 옆구리를 찌르는 동기 호출이죠. 우리 크게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해당 타겟 서비스에 옆구리를 찔러서 응답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앞서 보여드린 사가라고 하는 거는 옆구리를 찌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중앙에 메시지 저장소를 통해서 그래서 카톡처럼 그거는 우리 사가라고 하는 법석 통신이었고 자, 스킷 브레이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준비된 동일한 랩으로 같이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MSE 이즈라고 하는 이벤트 스토밍 교구가 자, 말씀드렸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커맨드가 아까 트랜잭션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 커맨드는 CRUD에서 그죠? CUD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CUD, creation 또는 수정 삭제. 자, 그거고요. 이력, 조회. 제랑 리더 모델, 나머지 R은 그죠. 리더 모델이라고 하는 요 그린 컬러의 스티커예요.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과거 뭐 급여 이력을 조회해서 우리 보험사 청구도 그렇잖아요. 추가 청구냐, 신규 청구냐. 저도 간혹 최근에 빈도가 늘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직접
찌를 때 우리는 동기호출이라고 하죠. 싱크로너스한 시스템 블락킹 모듈 중에 하나고, 이러한 그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모델 관계는 이런 실선, 강한 결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REQRS 동기호출을 더블 클릭해 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이 서킷 브레이커와 뭔가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샤단할 거야. 망부수처럼 기다리지 않고 서킷 브레이커와, 자, 그럴 때 우리는 폴백, 뭔가 워크라운드로 니네 급여 이력 조회가 없더라도, 그렇죠. 산재 심사의 장애에 로저리 커플닥의 산재 신청은 워킹해야 됩니다. 그죠? 이러한 그 애자일한 또는 장애의 격리성을 에이밍하는 그런 패턴들이 대다수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패턴들로 그 내부 메커니즘이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에 따른 코드를, 추가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 실습 환경 다시 올려보면요. 자, 스킵 브레이커는 자, 말씀드린 액시던트 산재 요청, 어세스먼트 산재 심사 어디에다가 저 콜러, 아까 모델에 보여드린 대로 콜러에다가 도구배집을 달아보겠습니다. SRC에. 자, 우리 이가부가 보이시죠? 우리 이가부의 또 제약 중에 하나가 모든 서비스 인플들이 앱스트랙트 이가부 서비스 인플을 상수해야 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토핑에 의해서 코드가 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펼쳐 보여드려도 이가부의 기본 또 리소스를 보여주네요. 자, 어쨌든 스프링 부트에 말씀드린 어, 도구비집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우리 전자정보에서도 그 MSA 패턴을 가이드하고 있는데 아마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유레카라든지 어떤 페인 클라이언트에다가 쉽게 인하우스에 뭔가 기다렸다가 호출을 보내고 초시계를 재웠다가 응답 시간 대비 코드 레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현 단계 때 이런 설정 레벨이고 말씀드린 파스 플랫폼 쿠버네티스 단계에서는 더 심플합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두꺼비집을 설치했습니다. 밑에 있는 게 스레시홀드 임계치가 되겠죠? 그래서 산재 요청팀에서 과거 우리 급여 수급 또는 과거 요양급여 신청 이력을 조사를 할 때 시간을 재서 610은 0.6일초입니다. 오버하게 되면 난 기다리지 않겠다. 혹시나 니네 팀에 이 레이텐시 이상은 무리야. 우리 못 기다려. 끊어버리고 우리만의 다른 또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신청을 받을 거야.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확인에는 이 임계치를 상회하도록 이 툴에다가 워크로드 제너레이터를 설치해 봤습니다. 시즈라고 하는 CLI 기반의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신 아파치 JMeter라든지 커머셜 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부하를 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액시던트는 8082번이죠. 이거는 8082번이고 산재 심사는 808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에 요청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자, 우리 스트레스 로드 테스트 스크립트를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가 자 보시면요. 이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보시면 시즈라고 하는 심플한 제너레이트에 20초 동안의 부하를 갑니다. 자, 스크립트를 실행할 텐데 20초 동안 어떤 스크립트를 자 밑에 보시면 8082번 방금도 말씀드렸죠? 우리 산재 신청하는 서비스로다가 어쨌든 20초 동안 컨커런시 동접자 3명의 부하령을 쏘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임계치를 상회하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즈는 대다수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 툴처럼 부하를 보내고 그런 내용들이 쭉 출력되게 됩니다. 같이 보실게요. 엔터 보시면요. 자, 지금 네, 205K를 받고 있고, 자, 잠시 멈춰서 보시면요. 자, 여기가 우리 응답 시간입니다. 여기가 내가 방금, 네, 이 제너레이터가 보내는 워크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URL이고, 계속적으로 보내는데, 해당 산재 심사 쪽에다가 약간의 강제 딜레이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워크로드가 내부 롱 트랜잭션을 가장해서 약간 시간이 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빨간색의 요 라인들, 빨간색은 자, 중간에 보시면 스테이트 코드가 다릅니다. 200은 오케이, 500대는 뭔가 내부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시즈에 보이는 내부 오류는 대다수의
응답 시간이 아까 스레시홀드가 뭐 얼마다 0.61초, 0.61초를 상회하는 시간들입니다. 보시나요? 얘기인즉슨 각 스레 요청에 대해서 콜로 서비스가 요청을 보내고 초시계를 재서 인하우스가 아니라 설정 레벨로 자 임계치를 상회할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죠? 우리 콜러 서비스의 리소스 보호 차원에서 스킵 브레이크를 둬서 PO7 서비스로부터의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도모하는 그런 패턴이 스킵 브레이크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끊긴 커넥션이 끊어진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자, 아까 우리 모델에 보여드린 대로 폴백이라고 하는 걸 줘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 급여 요청 이력이 없더라도 현재 신청팀에서는 제대로 된 신청을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스킵 안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자 계속 쇼핑몰을 우리 컨센서스가 계시기 때문에 상품이 조회될 때 대다수의 쇼핑몰들이 추천 상품을 보여줍니다. 구매 패턴에 따라서 빅데이터로 분석된 이 해당 추천 상품이 없다라고 오류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죠. 상품 디스플레이가 전시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럴 때 그 구매 패턴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달의 추천 상품 그죠. 스태틱하게 그런 것들을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현될 마이크로 서비스의 설계 이후에 다양한 그 적기죽소의 다양한 패턴들을 구현을 하십사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패턴 스킷 브레이크였습니다. 자, 그다음 데이터 프로젝션 패턴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프래그멘테이션, 파편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주문 서비스에서 시비스 쇼핑몰의 프론트에 예를 들어 마이 페이지는 주문 아이디와 그렇죠? 그 다음에 레스토랑, 그 다음에 배송 상태, 인라우트, 배송 중, 그 다음 도착 시간 여부, 그렇죠? 언제 도착될지, 에스티메이션, 타임 오브 어라이블, 그 다음에 결제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 결제 상태를 가져와야 되고, 배송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는 관련된 배송 정보를, 그렇죠. 프론트엔드에 보여주는 데이터가 파편화된 각 마이크로 서비스로부터 십시일반 모아야 됩니다. 그죠? 모아서 프론트엔드에 짠하고 내려야 되죠. 요게 그렇죠. 이슈 중에 또 해치해야 되는 데이터 프로젝션 이슈, 해치하는 데이터 프로젝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게더링 패턴이 있습니다. 컴포지션 하는 자, UI 사이드에서 프론트엔드에서 홍길동의 주문 정보를 가지고 자, 홍길동의 주문 정보를 가지고 배송 서비스에 OID 코릴레이션 키를 보내죠. 배송 정보가 내려옵니다. 필요한 정보만 머지하고 결제 서비스에 OID를 보냅니다. 해당 주문문에 대한 결제 정보를 응답을 받아서 필요한 정보만 발라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능 이슈가 생깁니다. 그렇죠? 성능 이슈가 생기게 되고 데이터량이 그 데이터 레코드가 많아질 때 성능 이슈가 생기게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에 뭐가 생겼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가 곧 이어지죠. 또는 뭐 이빨 빠진 마이 페이지가 된다든가 그래서 UI 사이드에서 모으는 패턴은 가능은 하지만 지향해야 되는 데이터 게더링, 데이터 프로젝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게 UI가 아니라 여기에 선을 그어서 백엔드라고 보시면 돼요. 백엔드에서 뭔가 컴포지션 하는 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둡니다. 그게 컴포지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에 준하는 또 마이크로 서비스에 그래프 QL이라고 하는 또 스택이 있어요.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 메타 요즘 뭐 메타 이전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만든 또 하나의 백엔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위한 백엔드 서비스라고 해서 BFF 패턴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씀드린 컴포지트 서비스 또는 이 그래프 퀴즈들을 자, 어쨌든 백엔드에서 이 컴포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가장 피보탈한 키, 쇼핑몰에서는 주문번호겠죠. 주문번호를 주게 되면요. 백엔드에 있는 컴포즈가 주문번호를 가지고 패러럴하게 보내겠죠. 여기도 보내고, 같이 보내고 모읍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UI 사이드의 게더링 패턴과 장애 상황이 같을 때, 하나의 서비스가 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장애가 전파되는.
기다려야 되니까 성능 블러킹이 되고 성능 이슈가 있는 저런 패턴들도 컴포짓 그래프큐얼로 대안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해치하는 안은 아니더라. 자, 그래서 그래프QL을 좀 더 보게 되면 그래프QL은 아까 생소하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REST API라고 하는 언더 패치와 오버 패치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태어난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주문 서비스만 가져오고 싶은데 REST API는 주문 이름만 보고 싶은데 다 내려오죠. 주문 이름과 주문 번호와 그때 주문 날짜와 주문 금액과 근데 이러한 GraphQL은 말씀드린 대로 프론트엔드에서 고객이 원하는 이 GraphQL 즉 GQL을 받아가지고 백엔드에서 걔 정보만 게더링해서 내려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부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메리트가 있죠. 또는 그렇죠. 이 REST API 말씀드린 게 오버 패치. 이것만 보고 싶은데 다 내려와. 또는 언더 패치. 쇼핑몰에서 주문 상품 배송을 같이 보고 싶은데 REST API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 요거를 동시에 보고자 할 때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부터 내린 다음에 또 보내야 되죠. 필요한 만큼. 그래서 그래픽QL이 걔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GraphQL은 포스트, 엔드포인트 하나만 써요. 이러한 형식으로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이러한 메리트는 있다. 말씀드린 대로 주문에 필요한 정보만 조회하거나, 그렇죠? 프로덕트 네임만, 특정 아이디를 넣어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말씀드린 대로 교차 쿼리가 가능합니다. 주문에 준한 우리 상품 정보와 배송 정보를 한꺼번에 내릴 수가 있어요. 스키마를 정의하고 리졸브라고 하는 우리 그래프QL에 그럼 어쨌든 백엔드에 손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GraphQL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향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게더링할 때 UI에서 모으는 패턴만 지향하고 자, GraphQL이나 또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 CQRS라고 하는 아주 또 크리티컬한 구현 패턴이 있어요. CQRS. 자, CQRS는 앞서 제가 이벤트 스토밍에서 스티커를 말씀드릴 때 커맨드 파란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CUD.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이 해보신 초록색이 뭐라고요? 리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커맨드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변경 영역, CUD의 제반 데이터와 쿼리 영역, 데이터 조회를 위한 데이터를 분리해서 관리하자라고 하는 사상이 CQRS고 그런 패턴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 보시면요. 기존 CRUD를 다 쓰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그 커맨드 모델과 쿼리 모델을 분리하는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커맨드 데이터베이스와 쿼리용 데이터베이스. 커맨드 모델, 쿼리 모델, 리드 모델을 분리하는 사상이 자, 궁극적인 CQRS에 추구하는 이 명령과 책임을 조회해서 그래서 대다수의 이 퍼포먼스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영역에서 많이 가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게 되고 심지어 이 조회를 위한 데이터는 말씀드린 노에스큐엘 기반의 아주 퍼포먼스가 우리 전자정보로 보게 되면요. 우리 CUD에 준하는 커맨드 저장소는 JPA로 또는 NoSQL 기반의 데이터 조회는 마이바티스로 기존 전자정보가 그쵸 많이 해오던 자 그러한 백엔드의 CQRS에 이 리드 모델을 미리 만들어 두자는 사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FF, 컴포지트나 그래프QL은 그 시점에 어쨌든 API를 받아서 내부의 리졸브나 뭔가 준하는 서버가 쿼리가 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쿼리용 전용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만 읽어만 가자. 요청을 받아서 게더링하는 게 아니라 읽어만 가자. 그게 CQRS 데이터 프로젝션의 가장 메인에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RDBMS의 MView라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뷰. 자, 그리고 이러한 그 CQRS의 뷰는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사가 패턴에서 언급해드린 이벤트 스토어를 바라보고요.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내부에 커밋이 일어나고 해당 커밋에 준하는 도메인 이벤트를 어디에다가 이벤트 스토어에서 퍼블리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사가에서. 그 이벤트 스토어를 바라보고 그때그때 모으는 방식이 이 CQRS의 구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스토어가 인터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도 그리고 CQRS를 위한 데이터 프로젝션의 SSOT, 진실의 근원 원천으로도 사용되어진다.
우리가 김장을 위해서 김장 양념을 버무려서 포기김치 담으나 마이크로소프트 펍섭, 엠뷰, CQRS를 구현하나 똑같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각김치 담으나.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로젝션은 산재 신청 우리 액시던트 마이크로 서비스의 내 민원 조회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모델로 킥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흩어진 데이터를 십시일반 주워 담는 자, 그런 패턴이 데이터의 프로젝션인데 다양한 사이드, UI 사이드, 컴포지트 또는 CQRS라고 하는 가장 진보적인 구현 전략이 있다. 자, 리드 모델 그린 스티커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민원조회라고 하는 리드 모델은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네, 보시면 말씀드린 CQRS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되어져 있고 여기에 보여지는 뭐 데이터베이스의 우리 칼럼 스펙처럼 우리 어르게이트의 내부 속성은요. 자, 보시면 여기 애시던트 아이디는 산재 여기 접수팀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즈니스 코드 최초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코드고 어마운트는 어디 있냐면 저쪽에 있어요. 보상팀에서 신청된 보상 금액을 지급하는 보상팀에서 관리하는 속성입니다. 코멘트는 우리 조사 심사단에서 입력하는 코멘트예요. 여기에 있는 속성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흩어져 있다. 걔를 컴포지션하는 패턴 중에 CQRS는 이렇게 하나의 자기네 리드 모델의 스키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 민원 진행 조회 클릭하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마이바티스가 읽어다가 프론트에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읽어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여준다? 자, 우리 김장 양념 메커니즘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리더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자, 메디컬 베네핏 어플라이드 요양급여 신청 이벤트가 이벤트 스토어에 출몰 했을 때 여기죠? 이 이벤트가 출몰했을 때 필요한 산재 심사팀에서도 수신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이그니션 하지만 내미는 조회 팀에서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벤트는요, 도메인 이벤트는 브로드캐스팅 된다. 전파에 아무나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져와서 필요한 정보를 취하는 거야. 여기 내 리더 모델에 있는 속성, 도메인 이벤트에 있는 필요한 속성들, 기존 신청과 관련 속성을 취하게 되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정의된 속성들이 다른 팀으로부터 또 다른 팀이 레이징하는 퍼블리시하는 이벤트, 인베스티게이션 어프로브드라는 도메인 이벤트는 그렇죠. 심사팀의 현장 조사관이 요거는 나이롱이 아니야 어프로브드가 됐을 때 이 이벤트를 누가요? 리드 모델이 또 읽어와서 자, 전체 속성 중에 빈칸 채우기죠. 최초 수원지 이벤트로부터 물론 이 대다수 속성을 채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채우지 않는 이벤트는 그렇죠. 다른 팀의 도메인 이벤트를 참조해서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 DML, SQL, 외열 조건제를 준하는 코릴레이션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퍼즐이 맞춰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십시일반 모아져서 복제본입니다. 각 커맨드 저장소에 있는 원본의 데이터를 복제한 리드 모델이 복제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게 되면 약간 UI 사이드나 GraphQL 컴포지트가 가지는 뭐라고요? 성능 이슈라든지 장애 전파 이슈가 없다. 요게 데이터 프로젝션 관점의 CQRS라고 하는 구현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 모델에서도 지금 교구를 같이 보여드렸고, 자, 우리 뭐 이 패턴들만 이런만 뭐 아주 그냥 대충 그럴 것 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중요한 MS의 테스트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테스트는요,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가해서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반상회도 나가고 그죠? 동해도 나가야 되고. 자, 그래서 주문 서비스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인벤토리 상품 서비스를 참조하는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리드 모델이 필요하죠. 주문 수량만큼의 초기 버퍼가 있는지를 해당 특정 상품팀의 품번으로 조회를 해봐서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커맨드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주문이 되었을 때
해당 스택을 디크리즈하는 API를 옆구리를 찌를 수도 있고 또는 자, 이벤트와 팔로시는 이벤트2와 카톡을 사용하는 다양한 참조 패턴, 디펜던시 API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단위 테스트라든지 또는 구현할 때, 자, 특히나 이러한 펍섭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마찬가지겠지만, 커맨드나 펍섭은 만약 주문팀이 먼저 개발자가 만약 코어 도메인이다 보니까 구현을 하는데 우리 상품팀 하나 착수도 안 했습니다. 서비스가, 실체화된 서비스가 없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말씀드린 이러한 디펜던시 API 스펙만 가지고, 그렇죠. 우리 레가시도 많이 하시잖아요. 모킹에서 인벤토리가 있다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하는 다양한 그런 구현 패턴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레가시도 그러한데 쪼개어져서 살아가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토폴로지에서는 우주같게 반드시 필요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주문팀은 개발에 있어서 언제든지 상품팀의 API를 참조해서 병렬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런타임에서는 우리 그 파스 플랫폼에서는 인벤토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운영 시에 이 주문팀이 참조하는 이런 API들 있죠. API들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뭔가 제약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테스트나 구현 때 마찬가지고 런타임에도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류가 나죠. 당연히 고객들이 주문이 안 되고 내부에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강제하는 임의 변경을 강제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컨트랙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테스트 패턴들이 앞서 말씀드린 디펜던시 API를 모킹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는 말씀드린 계약을 서로 성립해서 계약의 위배가 되면 합의 보안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팀에 추가 더 이상의 배포는 없어. 그런 게 컨트랙 테스트죠. 그래서 우리가 API를 모킹해서 병렬 개발이라든지 또는 임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컨트랙, 계약서, 그렇죠? 지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공인인증서 공정실에 가서 지장을 찍어서 부동산 계약할 때 준하는. 그래서 외부 API를 목회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우리 프리즘이라고 하는 코어 모듈을 사용하는 마이크록스라고 하는 CNCF의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 아까 MSE에도 체크만 하게 되면 마이크록스가 그냥 다 버리고 호출하는 콜러 서비스에 API 목수버가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저 팀이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 팀은 야행성이에요. 우리는 데이타임에 구현하는데 우리 B팀은 우리 참여하는 API 팀은 야행성입니다. 데이타임에도 우리가 이따 치고 그럼 목 서버, 가짜 서버죠. 페이크 서버가 필요하죠. 스톱 서버가. 그래서 마이크록스라고 하는 프리즘 엔진 기반의 서버의 토핑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 드리버에게 반응할 때 카프카를 모킹해야 됩니다. 카프카 목서버라든지 우리 스웨그 API 다큐멘테이션도 지원하는 거고. 자, 말씀드린 이 컨트랙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API를 모킹하는데 심지어 이 계약까지 니네가 런타임에도 임의 방지를 강제하는 계약서에 지장 찍은 대로 반드시 왜냐하면 API 목서버는요. 한번 API를 모킹할 때 목서버가 만들어지게 되면 외부 디펜스 API 스펙이 수정되게 되면 목서버를 새로 만들지 않는 한은 싱크가 안 됩니다.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CDC가 좀 더 어드밴스드한 테스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디테일하게 내용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API가 변경되더라도 이 프리즘 엔진 기반의 마이크록스, 즉, 목 API 서버들은 모킹 코드가 동기화가 돼야 돼요. 물론 뭐 새로 또 생성하면 되지만. 자, 그런데 이 컨트랙의 정합성 유지라든지 스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런타임에서도 계약을 강제하려면 좀 더 어드밴스드한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이라든지 또는 팩트라고 PH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일련의 이러한 테스트들은 우리 가장 보편적인 기본 when then이라고 하는 테스트 패턴 위에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테스트 또한 말씀드린 이 모델에서 자, 여기에 테스트가 있고요. 자, 일부러 이 강한 결합 취업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 요청을 동기로 받게끔 해서 여기에 마이크록스 기반의 이 커맨드 API를
오픈 API 3.1 스펙으로 올랐더라고요. 그죠? 3.1 스펙으로 모킹해서 하는 테스트. 자, 그리고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 CDC 테스트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랩을 이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API 목수분은 다른 기파드에서 스펙을 올려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는 CQRS 하나만 테스트 해볼까요? 네. 원래는 단위 테스트, 로컬, API 목수버 테스트, CDC, 컨트롤 테스트까지 다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 하게 되면 준비된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CDC 컨트롤 테스트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스트. 네, 컨트롤 테스트는 준비된 키 저장소가 달라서 다시 지금 보여드린 환경은 이 기파드와 깃 기반의 클라우드 IDE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우리 구형과 관련된 오늘 오신 많은 전문 주니어, 시니어 개발자께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그래서 언제든지 애자일하게 실제 교육할 때는 이런 환경으로 그러니까 내 로컬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것 하나 없이 클라우드에서 아주 애자일하게 클라우드 IDE로 바로 코드를 오픈해서 진행하는 평소 교육도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CDC로 준비된 똑같습니다. 어쨌든 애시던트와 심사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CDC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휴업 급여를 신청할 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산재 신청팀에서는 언제든지 산재 심사팀에 휴업 급여를 직접 API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디펜던시가 있죠, 그죠? 또한 산재 심사팀이 초기에 우리와 협의한 이 계약이라 하면 인터페이스 정의수 쪽으로 예전 용어로 우리가 이러한 그 스펙으로 니네를 호출할 테니 니네가 언제든지 커맨드가 인풋 받는 이 리퀘스트 바디에 이러한 스펙이 바뀌면 안 돼. 또는 컨트롤러의 리퀘스트 매핑 엔드 포인트가 바뀌면 안 돼. 그러한 것들이 계약이 되겠죠. 혹시라도 워킹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션에 오픈한 다음에 우리가 동기로 참여하고 있는 산재 신석팀의 그러한 API나 스펙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불가능해요. 이 또한 장애 전파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DC는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의 약자가 되고요.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트 CDC 지금 모델에서 산재 요청팀에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산재 심사팀에다가 우리 니네 이렇게 API 외부 디펜스 참여하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콜될 때 계약이 어겨지지 않도록 유지해줘라고 하는 컨트랙에 준하는 리소스겠죠? 그런 API 스펙 문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이 CDC 테스트의 내용은요. 자, 먼저 어세스먼트 팀의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어세스먼트 팀에서 이 산재 요청 팀으로부터 합의한 계약서가 스프링부트 하이어키의 리소스의 테스트의 리소스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 휴업 급여 신청과 관련된 조회와 관련된 그룹이 파일입니다. 이렇게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산재 신청팀에서 작성한 계약서, 컨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DSL로 정의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줄 때는 우리 보통 그 개발 룸에 있는 스택으로 뭐 저장소, 하나의 그 PR, 풀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면요. 또는 뭐 이렇게 그냥 계약서를 같이 주고받으셔도 되고. 이 계약서는 누가 만들었다? 계약서는 우리가 요청팀에서 심사팀에 뭔가 API를 참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get 메소드로 참조할 거야. 그럴 때 항상 뭐가 내려와야 돼? 205K가 내려와야 되고 리스폰스 스펙에 이러한 정보에 이러한 스펙으로 내려와야 돼. 요게 지켜지면 우리가 참조하는 니네 심사팀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언제든지 참조해도 그렇죠. 호출이 가능해. 자,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계약서를 어, 우리 컨슈머가 만들었다고 해서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심사팀이 적절한 위치에 두게 되고요. 이게 둔 다음에 심사팀이 런타임에서 실제 운영하다가 배포를 할 때 항상 이 계약서 위주로 스펙을 자동으로 테스트만 하게 되면 계약서까지 검증이 되고 문제가 없을 때 배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현재 심사팀의 추가 배포, 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추가 기능, 고객의 요청에 따른 기능 배포, 롤아웃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또한 기본 랜딩 기반의 테스트 코드가 만들어져요. 자, 말씀드린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에서는 이 그 컨트랙이라고 하는 컨트랙 베리파이어라고 하는 디펜던시가 이 그루비 기반의 기본 랜딩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아까 API 모킹 서버가 커맨드 API를 참조해서 목 서버를 자동으로 만들듯 이 컨트랙 기반의 테스트 코드를 해당 디펜던시가 스프링에서 잘 만들어준 엔진이 만들어줘요.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심사팀이죠. 어세스먼트에 가서 어세스먼트에 가서 심사팀에서 배포를 하려고 할 때, 클라우드 런타임 배포할 때 컴파일과 테스트와 배포에 필요한 뭐 이미지 생성에 필요한 다음 시간에 배우실 이미지를 도커라이징 하는데 패키징 파일이 필요하죠. 그럴 때 메이븐일 때는 mvn 패키지라고 하는 커맨드를 줍니다. 그래서 메이븐 패키지 엔터 그냥.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한 이 커맨드 메이븐 패키지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은 실제 런타임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운영될 때 이 배포 파이프라인 중에 들어가는 커맨드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프라인이 크게 그 CI와 CD로 구성되죠. CI 때는 그렇죠.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CD 때는 타겟 런타임에다가 올려주는 게 우리 컨테이너 기반,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도 이러한 그 CI/CD가 똑같이 워킹하는데 이 클라우드 기반의 파이프라인에서는 좀 더 복잡 다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라고 하는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되고 자, 그때 필요한 그 파이프라인 스펙 안에 들어간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 타스크 스크립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심사팀에서 배포가 진행된다고 보실게요. 만약에 계약이 위반되게 되면 테스트가 빌드가 페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약이 성공하게 되면요. 지금 내부의 테스트 기본 랜덤 데이터를 가지고 예, 빌드가 성공됐다는 얘기는 테스트가 성공됐다는 얘기예요. 테스트가 성공이 됐고 자, 그럼 요 기반에 실제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는 스프링 하이어키에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이것만 보실게요. 좀 개발 내용이라 좀 약간 디펜던시가 있 딥다이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세스먼트 심사팀에서 스톱점 자료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요게 이제 목 서버에 준하는 거죠. 목 서버가 만들어졌고 이 목 서버를 다시 컨트랙을 최초에 만들어서 넘겨준 이 액시던트 즉 산재 신청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톱 파일을 목습으로 해서 신청팀에서 다시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드 테스트와 그 다음에 이 컨슈머 테스트가 동시에 런타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API를 모킹하는 개념과는 약간 다르죠. 개발할 때 이따 치고 가상의 실체화된 서버를 만드는 게 마이크로스와 같은 프리즘 엔진 기반의 API 모킹 서버가 되는 거고 이 CDC 테스트는 그렇죠.
배포할 때 합의 완성, 우리가 그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나를 참조하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API를 혹시나 내가 위배하지 않았을까 체크하고 그런 목수부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배포할 때마다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톱 파일을 다시 컨슈머인 액시던트가 다시 받아서 테스트하는 과정. 뭐 순공이다 보니까 뭐 실제 또 스텝이 많으면 어겨보고 컨트랙을 위배해보고 할 텐데 그다음 CD 액시던트 팀에서 저 스텝을 바라보는 코드가 마찬가지 액시던트에도 여기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요. 테스트에 자바의 테스트 부분을 보시면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프로바이딩 산지 심사팀에서 먼저 내부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스톱 파일을 만들었죠? 그 스톱 파일이 말씀드린 넥서스라든지 메이븐 같은 우리 내부 디펜den시 리포지토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 컨슈머가 다시 걔를 받아서 스톱을 다시 서버, 목 서버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내가 다시 원래 호출하는 API를 쏘게 되고요. 결과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프로바이더가 계약을 위배했을 때 감지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워킹한다. 말씀드린 대로 매입은 테스트만 해보겠습니다. 심사가 만든 목서버를 실시간 신청팀에서 받아서 테스트하게 되면 성공하는 내용의 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슈머 입장에서 말씀드린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에 스톱 러너라고 하는 디펜던시가 워킹해서 저 스톱을 받아가지고 실시간 API 서버로, 모킹 서버로 러닝을 시키고 설정한 8090으로 거기에 대고 실제 테스트를 이루어지게 테스트가 정리가 돼서 검증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슈머 입장에서도 테스트를 성공을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아직 혹시나 뭐 물론 임의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스펙이 지켜지고 있구나 확인하고 배포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테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네, 테스트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패턴 보겠습니다. 네, 보안 처리 패턴. 네, 보안 처리는 뭐 진부적인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도 이 외부에 레디스와 같은 아주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쉐어링하면서 그죠? A 마이크로 서비스가 세션을 만들고 B가 이 스토리지를 바라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처럼 스토리지를 바라보면서 세션을 찾아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본 철학인 스테이트 리스와는 약간 반하는 개념이지만 얘도 일부 필드에서 많이 적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토큰, 앞서 제가 우리 이가고에서도 JWT 토큰 기반의 그쵸, 만들어진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토큰을 진정한 스테이트리스 상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만든 뭔가 인증 정보라든지 그러한 내부의 인증 인가에 필요한 정보들을 각 사용자들이 오가는 리퀘스트 패킷의 헤드로 인젝션해서 가지고 다니는 밸류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레디스 기반의 스토리지를 쉐어링하는 방식 또는 이런 토큰 기반의 방식을 많이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산재 신청 마이크로 서비스, 산재 심사 마이크로 서비스 개별 각자가 그 SSO 모듈을 구성하진 않죠. 그렇죠. 우리 레가시에서도 그죠? 뭔가 AOP.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 서비스의 API 게이트웨이 패턴 단일 진입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그레이션 쪽에서 또 인천 세관에서만 문단속만 잘하게 되면 백엔드는 그렇죠. 모든 게이트웨이에다가 위임시키고 그래서 게이트웨이의 큰 미션 두 가지가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미션이 있고 그죠? 단일 진입쯤이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외부에 접근 가능하도록 그렇죠. 엔드포인트를 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지 않죠. 문단속 꼭꼭 해버리고, 그렇죠. 모든 사용자들은 API 게이트웨이만 접근해서 트래픽이 이렇게 라우팅 돼서 게이트웨이가 문지기 역할과 트래픽 프락시하는 포워딩 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에서 말씀드린 인증인가를 전담하는 그래서 키클락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CNCF의 아주 버전 오토리티가 높은 레드햇이 만들어서 CNCF에 도네이션을 했죠. 레드햇 버전이 아마 메이저 버전이 25까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MS 이지에서 토핑해서 키클락 체크만 하게 되면요. 게이트웨이에 바로 관련된 세션 정보가
토큰 기반의 그런 프로세스 스펙이 잡혀져 버립니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OS의 클라이언트와 키클락이라고 하는 리소스 인증 서버 간의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마찬가지 각 마이크로 서비스는 저 릴레이 되는 이 게이트웨이가 생성받은 액세스 토큰을 릴레이 받아서 권한 처리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또는 프론트엔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권한 관리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네, 관리자일 때는 이렇게 되게 되고요. 보시면 메인 GMB 영역의 대메뉴에 다 보여집니다. 제가 사용자 메뉴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요. 동일한 우리 민원 처리 마이크로 서비스에 지금 관리자 어드민이죠? 현재 계정은 모든 메뉴가 다 보이는데 자, 유저 메뉴로 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이가버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말씀드린 키클락이라고 하는 SS 스택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저 네이버닷컴 비밀번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 사용자만을 위한 대메뉴인 우리 산재 신청과 이렇게 적정 보상 지급만 우리 공단용 아까 보여드린 어드민일 때는 모든 메뉴 풀 메뉴 유저일 때는 일부 메뉴만 예시로 키클락에서 사용자 간의 스코어 롤을 제어하고 우리 프론트엔드 이가브의 프론트엔드가 리액트 기반으로 스펙에 맞추어서 마이크로 서비스만 만들어지면 동적으로 이게 보여지게 돼요. 여기 뭐 매뉴얼리하게 이제 리액트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MSEG의 토핑으로 모든 것들이 설정되게 된다. 구현 단계 때 권한만 매핑해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컨테이너 패키징까지인데 컨테이너 패키징은 앞서 그 파이프라인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델 드리븐하게 기본적인 소스 코드가 MSEG가 기본 이가브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구조로 또는 내가 원하는 표준 프레임워크로 쉽게 생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패턴들이 말씀드린 이 토핑으로 체크만 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붙더라라는 설명까지 드렸어요. 자, 컨테이너는 이제 구현이 끝나고 물론 구현도 로컬 개발기에서는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에 또 개발기와 뭐 스테이지와 프로덕션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필요한 컨테이너 패키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표준화된 도커라고 하는 스택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스택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 시에 할 수 있는 메리트 중에 하나는 그렇죠. 지금 파이프라인 입장에서 또는 형상 서버 관리 입장에서 자, 왼쪽 그림은 대표적으로 레가시가 모든 담당팀, 담당 모듈이 하나의 리파트를 바라보고 코드를 갱신해줘. 해상화시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하나죠. 파이프라인도 하나고 타겟 런타임에 배포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개어져 살아간다. 이제 분리되어서 우리 산재 신청, 심사, 보상 마이크로 서비스가 쪼개어져 있다. 물론 하나의 팀이 하나의 서비스를 관리 또는 운영하기도 하고 뭐 그죠 조직 구조에 따라서 한 팀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어쨌든 마이크로 서비스는요 데이터베이스부터 애플리케이션부터 쪼개진다. 심지어 프론트엔드까지 쪼개지게 되고 각 팀의 랭귀지 스택이 다르고 폴리글랏하게 각 팀의 레파지토리가 다를 수가 있고 각 팀의 파이프라인까지 다르다. 그래서 우리 에크스비스 원서에서는 기차 말고 택시를 타라. Not train but taxi라는 슬로건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도커는요. 이렇게 구현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지금 보시면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폴더가 있고 각 폴더마다 보시면 이러한 컨테이너 기반의 격리하기 위한 스택에 도커라이징이 위한 도커 파일까지 MSEG가 해당 메타 매니페스트까지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뭐 구글에 하시면 다 나오지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는 도커 이미지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왜? 컨테이너 런타임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런타임이기 때문에 즉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컴팩트한 아카이브된 파일을 우리는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팀에서 말씀드린 구현과 비즈니스 로직과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는 도커
빌드라고 해서 이미지를 붙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는 산재 심사팀이네요. 액시던트 점이 아니라 콜럼 V1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가 구워지게 됩니다. 이런 스펙까지. 뭐 우리 이미지와 컨테이너는 우리 3교시 때 3교시입니다. 다음 세션에서 아마 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서비스의 일부 구형 패턴 중에 프라이트가 높은 것들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복단의 산재 신청이라고 하는 도메인 모델로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 다음 편 웨비나가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4월 달에 마이크로서비스의 설계 또는 모델링 과정이 MSA 스쿨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 오늘은 같이 2시간 동안 구형과 관련된 일부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편 6월 4일에는 이제 그 파스 플랫폼에서 구현된 마이크로 서비스를 자동화시키고 트러블 슈팅하고 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3월 달에 집중되는 근로자 보수액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건국단의 특정 코어된 마이크로 서비스만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쿠버네티스 웨비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패턴들이 있구나. 어쨌든 그 패턴 기반의 설계 모델이 이벤트, DDD 기반의 이벤트 스토밍이고 어쨌든 인하우스로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지만 애자일하게 또는 프로타이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MSEG의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과 토핑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그래도 준비하는 한 하루 이틀 만에 준비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파트 2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현 마이크로 서비스의 패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의견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님 채팅창에 머니텍 박준희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케스트레이션 사가를 구현할 때 팔러시 포스트잇 토픽 핸들러가 아닌 왓스로 팔러시 포스트잇을 토픽 핸들러가 아닌 왓스 형태로 구현하나요? 아니면 기능 오픈 내부에서 자 기본적인 펍섭 메커니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제가 모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질문 이해했습니다. 그, 네, 여기에 있죠? 네, 이겁니다. 요거. 네, 포스트잇을 토픽 핸들러, 프로세스 핸들러가 좀 더 건전하겠네요. 프로세스 핸들러. 자, 그래서 이 산재 신청팀에서 이벤트가 레이징 될 때 얘가 그 건원지, 스타팅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플로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플로우가 있겠죠. 그죠? 플로우. 그 플로우를 이 사가 핸들러가 중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유가 신청되게 되면요. 산재 심사팀에 커맨드를 호출합니다. 지금 커맨드를 호출하게 되고 그 커맨드로 레이징되는 이벤트를 리슨하죠. 이벤트 스토어로부터 그 이벤트가 수신되었을 때 요양급여 신청이 여기 설정된 4번 산재 접수의 스테이터스가 현재 사실조사 생성됨까지 진행이 됐다. 진행 상태를 변경하고 상태 변경 또 이벤트를 받았을 때 해당 사가 핸들러의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우리 데디케이티드한 엑선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CQRS의 태생으로 전용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엑선도 동일하게 워킹하고요. 엑선은 커머셜한 제품입니다. 물론 이벤트 스토어를 HA로 구성할 때 와스 형태가 아니라 프로세스 하나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사가 핸들러 하나가 만들어지고 얘가 전체 프로세스를 관장한다. 베스트레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 모델은 다른 서비스의 정보를 전장한다면 DB로 다이렉트 복제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복제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더 모델의 요 녀석은 복제본이에요. CQR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벤트 스토밍은 IT에 대한 허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그 인프라 레이어에
펍섭이라는 용어도 없죠. 그리고 이 도메인 그 이벤트 스토어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벤트 스토어가 우리 SOA의 ESB와 같은 뭐 같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벤트 스토어가 있는 거고 도메인 이벤트가 객체가 직렬화돼서 나가게 되는 거고 해당 필요한 팀에서는 이를 수신하는 거죠. 알아서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 이 리드 모델이 그 정보를 필요한 이벤트를 읽어와서 자기네 레코드를 현행하는 겁니다. 이 이벤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고 라이트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오라클의 엠뷰라고 하는 머티리얼라이즈드 뷰가 실제 테이블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녀석이죠. 뷰는 메모리에 만들어지는데 엠뷰라고도 부르고 네, 질문 주신 대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다른 장표에도 레지스에 따로 리더 모델은 또는 뭐 리더 모델을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그죠. 다른 최적화된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3번 질문이 3번 너무 목 서버 구현과 CDC 패턴의 컨셉 차이는 결국 목 서버와 CDC. 근데 CDC도 아까 스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둘 다 기본 웬덴이라고 하는 테스트 패턴으로 둘 다 목 서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뭐 이게 여러 가지 관점 따라 다르게 목 서버는 API를 모킹해서 우리 쪽에 서버를 만들어 두는 거는 병렬 개발. 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 말씀드렸죠. 산재 심사 서비스가 실제 모킹하지 않더라도 API를 모킹해서 얘가 실체화된 가상의 서비스, 모킹 서버를 산재 심사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신청팀에서는 얘를 바라보고 개발을 하는 거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제가 설명드린 범주에서는 API 모킹 서버라고 보고요. CDC 테스트는 그게 아니라 CDC는 실제 이 산재 심사팀에서 우리 컨트랙이라고 하는 계약서 너하고 내하고 이쪽에서 풀 리퀘스트를 받아서 했다는 계약이 성립이 됐고 산재 심사가 함부로 런타임에서 API를 임의 변경을 못하도록 리퀘스트 우리가 참조한 API를 임의 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API를 모킹하는 방법은 같은데 실제 그 주요 목적이라고 할까요? 뭐 메인 목적은 비슷한데 가장 키가 되는 그런 목적은 병렬 개발과 사리 원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계약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처리 패턴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X 키클락 조합에 처리하나요? 그렇죠.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트래픽 라우팅은 가능한데 잉그레스는 그 엔진엑스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심플한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래픽 라우팅적인 요소만 있고요. 실제 우리가 뭔가 API에서 AOP로 뭔가 요청을 들여다보고 할 때는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메시의 게이트웨이 또는 뭐 오픈소스 게이트웨이를 쓰시는데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데 뭔가 트래픽을 뭐 릴라이트 URL 유연조는 하죠. 릴라이트는 가능한데 그 코드, 시큐리티 관련된 코드로서 추가 파인 그레인드한 ACL 관리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힘들다. 라우팅에 전용된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러시가 산재신청 서비스에서 구현되는 것이겠네요. 팔러시가 지금 여기에 팔러시는 팔러시 사가를 얘기합니다. 사가 핸들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이벤트를 읽어서 팔러시 해서 사가 핸들러가 만들어지고 일반적인 펍습의 사가는 우리 앞선 요 내용이죠. 일반적인 펍습의 사가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팔러시는 그렇죠. 이벤트를 소모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팀에서 이벤트를 수신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디 카프카라고 하는 이벤트 스토어로부터 가져온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가 핸들러는 뭐 어디 구성이 나름이지만 이벤트가 생성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팀에 사가 핸들러가 있다. 얘가 중앙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제가 두서없이 설명드리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